애인과 키스를 해요. 실제로 키스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술과 내 입술에 있는 전자가 서로를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예. 이 말은 뭐다? 키스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여친과 똑같아요. 팔짱 껴보신 분들, 안 껴보신 분들, 똑같아요. 모두 다 우리는 한 번도 이성과 닿아본 적이 없는 거야. 심창맨 나가고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오래된 대학원 동생들, 초등학교 친구. 아, 연락이 안 되던 사람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진 않는 게 연락처가 그대로야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데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이참에 한번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 역시 한국인이다. 아 감자별 PD님이 연락이 안 오세요. 한국인 아니신가? 감자별 PD님은 바쁘시겠죠. 뭔가를 하시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아예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나요? 근데 계속 몰라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연락이 왔는데 물어봐도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잘 지내니? 예. 잘 지내? 그래 계속 잘 지내자 이런 느낌이잖아. 아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지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어색해. 어색해. 그런 대화를 끄집어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딱 왔는데 너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어떤 일 종사하고 있냐? 예. 직업군 분류표에서 몇 번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 그리고 그런 어떤 토크는 에너지 소모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지쳐 있고 약간 족데미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인들 지쳐 있고 그냥 잘 살아 그러면 그래 뭐 그냥 잘 살면 됐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살아 있으면 됐지. 오늘 그 양자역학 불안해하시더라고. 이걸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데 지난번에 좀 피곤해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개도님은 지금 목소리가 갈랑말랑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사실 가서 왔어요 이미. 예, 괜찮으세요? 왜냐면 진짜 어제 그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 목 상태는 무관합니다. 피로도와 정말 이미 지금 오히려 좋아. 이미 맥스다. 목 상태 최악의 컨디션으로 맥스다.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나빠질 일 없어. 이거보다 나빠지는 건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건데 그러면 방종해야죠. 그럼 그땐 피곤하신 걸로 알고 방종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시 안 성대가 있기 나오면? 때문에 예. 성대가 석화되지 않는 이상 소리는 납니다. 소리는 갈라지든 뭐 나오긴 나온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개도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오늘 한 12시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무조건 12시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전에 볼륨이 많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동양 철학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으로 넘치면은 빨리 다른 걸 또 갖다 대야지. 뭘 갖다 대요? 새로운 그릇으로. 뭘 갖다 대요? 새로운 그릇으로 그럼 안 넘치게 되니까. 흘러난 걸 받아야죠. 그러면 또 모자란 거야. 한 컵이 넘치면 두 컵으로 그렇죠. 만드니까. 그러면 또 넘친다? 또 갖다 대. 그럼 결국 넘친다라는 건 무한하게 없습니다. 항상 모자른 거야. 항상 모자라. 이게 과학입니다.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어코 12시 넘기겠다. 근데 이게 지금 패턴이 있어요. 네. 사실 저희 안될과학 양님하고 공진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형 거기 다른 채널 가가지고 오바하다가 제한된 시간 넘기지 마라. 형 그게 제일 문제다.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 친구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 2시간을 약속을 했으니까 예. 정말 2시간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 속으로. 근데 왜 약속 안 지켜요? 왜냐면 근데 처음에 몸풀기 했는데 이미 2시간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괜찮다. 길어져도 좋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달린 건데 이번에는 길어질수록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전화 오셔가지고 예. 전화 와서 지난번에 2시간 준비했는데 5시간 됐으니까 네. 이번에 1시간만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상해서. 예. 1시간만 1시간 준비하시면 3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잘랐습니다. 네. 왜냐면은 양자역학은 1시간 못해. 제 말씀은 그럴 거예요. 4시간 한다고 양자역학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못하죠. 와 이거 오늘 방송의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시간 이미 맥을 1시간 짚었어. 하시면 좋잖아요. 이미 맥을 짚었어. 하지만 한 만큼 이득이다. 뭘 이득이에요? 혹시 이런 의견 안 들으셨나요? 이 정도 준비를 그냥 채널에다 해라. 이런 지적은 안 당하셨나요? 근데 이 정도 준비를 해요 채널에도. 원래. 네 원래 해요. 저희는 매주 이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심창민님이 섭외를 한 게 3주 전이니까. 예. 즉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저를 분량을 줄이려면 시급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그날 준비해서 올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면 이제 기존에 2시간 컷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근데 하실 텐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하는 게 또 어려워. 똑같은 내용을 또 봐도 재밌지만 예.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더 재밌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말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또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조금 바꿔서 말을 하죠. 비유도 조금 바꾸고 왜냐면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비유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똑같은 비유를 써요. 고전 비유들. 예를 들어 뭐 표면 장력 어떻게 합니까? 물컵에다가 물 가득 담고 넘칠랑말랑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완전히 딱 잡힌 거야. 그 비유 자체가. 비유가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유가 마치 정말 과학적 진리를 담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른 과학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비유 자체가 결국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지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여러 개 하는 이유가 다양한 비유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비유가 진리라는 것이 좀 약간 희석이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구나 저렇게 비유할 수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진리는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다양한 비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궤도님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희 몸풀기 준비해 왔습니다. 몸풀기 진짜로 지난번에 몸풀기면 2시간 했거든요. 몸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몸풀기 좀 그래서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가벼우시죠? 좀 가볍게. 대신 중력이 너무 강한 행성이면 가벼워도 무거울 수 있어. 제가 침투뷰를 보다가 저기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혼자 했습니다. 보면서. 맞아요.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올라가니까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AS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두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잠을 거의 안 자니까. 잠을 왜 안 주무세요? 전화 받으려고. 뭘 또 전화 받으려고 안 주무세요. 침착맨님 전화할까봐 뭐 잠을 안 자요 요새. 제가 전화 몇 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잘 수 있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 하셨었죠?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엑스레이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1895년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물체에 충돌시켰더니 투과력이 굉장히 강한 복사선이 나온다는 걸 알아냅니다. 뭔지 모르니까 엑스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일단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원리가 투과 정도가 이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살은 그냥 지나가고 뼈는 잘 못 지나가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계시면 렌트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사모님,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사모님의 손입니다. 엑스레이로 찍은 이 아내의 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죠 요즘 사진이랑. 왜냐면 요즘에는 좀 더 잘 보려고 좀 흑화되는 성질이 있는 필름이나 건판을 쓰던가 뭐 약간 반전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일단 막히는 건 까맣게 나오고 통과하는 건 이제 하얗게 나왔죠.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뼈는 완전히 하얀색이 되고 응고된 혈액도 밝은색, 아주 밝은색. 네, 그리고 부드러운 조직이나 물이나 뭐 지방 이런 애들 회색으로 나오고 공기는 검은색. 이게 그러면 전에 쐈던 엑스레이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원리지만 점점 발전했다. 뭐 기술 같은 게 엑스레이를 다루는 어떤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엑스레이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알 수 없죠. 다쳤는지 안 그래서 우린 MRI를 찍는다. 근데 MRI 원리가 다르죠. MRI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서 영상화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요. 엑스레이는 X선이라는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CT X선을 이용합니다. 근데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니까 얘가 방사선이 안 나와. 이 말은 뭐다? 인체에 무해하다. 그럼 자석 갖고 타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금속성 물질 갖고 들어가요. 고장나죠. 만약에 뭐 소영이가 모르고 말굽 자석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 많이 나오죠. 기둥 하나 뽑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마 사전에 다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옷 갈아입기 때문에 환자복 갈아입고 했는데도 말굽 자석을 숨겨 들어간 거면은 이건 범죄야, 범죄. 만약에 이제 말굽 자석 넣어가지고 이제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뜯어가지고 소영이 침대예요. 저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방사선이 일단 나오니까 방사선을 맞으니까 몸에 좋진 않아요. 아무리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뱉는 침을 맞아도 아무리 적어도 기분이 안 좋잖아. 물론 많이 맞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겠지만 적어도 안 좋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시버트라는 단위를 써요. 방사선 양을. 근데 이제 밀리시버트라고 이제 엑스레이가 0.02 밀리시버트에서 뭐 한 1.3 밀리시버트 정도.
이게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굉장히 적은 적은 양. 양이지만. 네. 근데 이 CT 같은 경우는 CT 촬영도 종종 하잖아요. 맞아요. CT, 네. 뇌 CT, 뭐 그쵸, CT. 그쵸. 예. 이건 이제 인체를 회전시키면서 X선을 찍어서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게 CT입니다. 그럼 좀 엑스레이를 좀 많이 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방사선량이 2에서 10mSv. 거의 10배 이상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배가 뭐야? 한 100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냥 엑스레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배변을 할 때 살짝 튀는 느낌이라면 CT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이 좀 아무튼 많다. 약간 요 정도 차이죠. 엑스레이는 배변을 하러 화장실 들어가요. 근데 불싸 누가 미리 쌌어. 코를 찌르는 냄새. 요 정도 0.02mSv. 이미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았을 때 그쵸. 그게 일단 이미 오염이죠. 똥 분자가 이미 코를 타고 들어온 건가요? 근데 이게 똥분자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똥 분자들이 떠다니면서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코로. 보세요. 이게 뭘까? 재밌는 게 똥분자라고 하면 작은 똥들 같은 느낌이죠. 그쵸. 사실 오늘 양자컷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똥 분자가요? 큰 똥들이 있지만 작은 똥들이 떠오른 것 같잖아요. 그쵸. 하지만 고체가 떠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체라고 정의를 하고 간혹 액체로 정의가 돼요. 예. 기체는 대부분 방구로 정의가 되죠. 떠다닐 정도면 얘는 확실히 좀 무거운 기체에 속하지. 메탄이라든지 예. 얘가 작은 똥은 아니야. 그래서 코로 들어온 것도 가스 형태지 이게 고체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튀는 경우 이 튀는 경우는 요 정도는 이제 한 그래도 수십 배, 100배 되니까 예. 요게 이제 CT 촬영 정도 된다. 이게 CT 촬영 그쵸. 정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 양자역학이기 때문이죠. 그죠. 중요한 건 MRI는 비싸다 대신에 전혀 냄새가 들어오거나 똥이 튀지 않지만 비싸다. 왜냐면 돈을 많이 내면 깨끗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러면 엑스레이는 더러운 화장실인가요? 근데 이걸 또 비유를 한 거. 비유는 진리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꼬리 잡은 느낌이었나요? 왜냐면 이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예. 이 엑스레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렸거든요. 예.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재미삼아 이렇게 비유를 해본 거지. 실제로 이 X선이라는 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이 발견으로 엄청난 사람이 목숨을 구하고 그쵸. 삶이 바뀌고 정말 인류의 역사가 바뀔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 다 함께 그냥 렌트겐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고 좋습니다. 갈까요? 네. 렌트겐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다이아몬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엑스레이에서 다이아몬드 안 보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는 투과 정도가 구성 물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성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G라는 알파벳 G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안이 얼마나 꽉 차 있는가? 탄소 원자 번호는 몇 번입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6번. 그죠? 다 아시는데? 그래요? 보통 20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모르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왜요? 그만큼 머릿속 저장 공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죠. 손해보셨네요? 저 좀 손해봤어요. 손해보셨네. 안 없어져. 이 공간을 낭비했어. 자, 아무튼 뭐 6번인데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게 6번, 그 다음 질소 7번, 산소 8번입니다. 이 말은 뭐다? 원자보다 굉장히 작다. 틈이 많다. 얘네들은 엑스레이가 잘 투과합니다. 그쵸? 틈이 많아서. 대신에 칼슘, 인 이런 애들이 20번, 15번이에요. 우리 뼈를 구성하는 빽빽해 못 통과해. 그리고 금 79번. 너무 빽빽해. 철 26번. 그것도 빽빽해. 얘네 다 흰색으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보고 싶은 게 뭐 탄소, 산소 뭐 이런 조직들이다 보니까 요 정도 숫자에다 약간 임계점을 놔둔 거죠. 세팅을. 그래서 이 뒤로 숫자가 커지면은 일단 다 하얀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한 탄소죠. 탄소를 이제 꽉꽉 누른 거니까. 얘 6번입니다. 원전으로 6번. 이 말은 뭐냐? 거의 투과된다. 그런데 요가 실제 사진인데 완전히 투과되진 않아요. 왼쪽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왼쪽이 다이아몬드? 뭐가 있죠? 예. 네, 6번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이게 공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게 큐빅입니다. 큐빅은 이제 지르코늄을 많이 쓰는데 지르코늄이 원자번호 40번이에요. 거의 그러면 칼슘보다 더 빽빽하네요. 빽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빅과 다이아를 구분하는 건 가능하나 다이아가 실제로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창맨님 채널에서 나왔던 다이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요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보인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어쨌거나 설정, 세팅 값을 잘 조절을 하면 완전히 사라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짓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설정 값에 따라 다른 거다. 그렇죠. 하지만 보인다. 보이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주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 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예.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 이게 그 목성과 토성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예. 콩알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우박처럼 내릴 가능성에 대한 네, 겁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목성과 토성 대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막대한 양의 탄소가 결정 형태로 거기 존재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목성과 토성 전부 가스 행성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번개를 치면 대기 중에 메탄이 탄소로 바뀌고 탄소로 바뀐 상태에서 대기 상층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점점 받는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은 점점 내려오다가 점점 흑연이 돼. 점점 내려오면서 더 압력이 높아져. 나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럼 이게 뭐 잘못된 말인?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가 낸다 볼 수 있느냐? 예. 요게 이제 큰 거는 지름 1cm 정도.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거 이게 토성에서는 연간 1000톤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핵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려오는데 핵과 만나면서 바로 녹아요. 녹으면은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것도 다 해야죠. 아 그래요? 녹은 다이아도 다 해야죠. 제가 만약에 녹았어요. 그 침착맨 아닙니까? 아니죠. 침착맨이라고 어떻게 알죠? 녹아서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어. 널려 있는 침착맨이죠. 근데 누구도 알 수 없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침착맨인 건 변함이 없어. 아 근데 이거 봐. 침착맨님은 진짜 입자 물리학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멘트도 오늘 양자역학 얘기야 진짜. 네. 양자역학 그 자체인가요? 양자역학이래 그냥. 침착맨이란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 양자역맨. 양자역맨. 더 멋있다. 나 양자역맨 할래 이제. 그게 더 멋있어요. 그거 할래요. 와 진짜 이것도 오늘 굉장히 멋진 이야기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일단 얘가 온도가 높아져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멋지다고 하고 넘어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가끔 멋지다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봐봐요. 중요한 건 목성과 토성은 그런데 천왕성과 해왕성은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대로 떨어진다. 제대로 떨어진다. 여기가 핵의 온도가 목성이나 토성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떨어지고 예. 이렇게 떨어진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캐럿도 있다. 녹지도 않고. 수백만 캐럿. 와, 이거 장난 아니죠? 그 수많은 그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수백만 캐럿도 있는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게 액체 다이아몬드가 흐르고 있다. 다이아몬드 바다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다이아몬드의 녹는 전의 온도와 압력 조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건데 예. 이거를 다이아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약간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 실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빙산입니다. 이게 아마 호주에 있는 다이아몬드 빙하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빙산만한 고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강을 따라 흐른다. 정말 산만한 다이아가 있는 거야.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잠깐 이거 호주에 이거 있으면은 이거 그냥 막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빙하니까 다이아가 아니라. 호주에 있는 건 얼음이다. 아 다이아 빙하가 아니고. 그쵸. 하지만 해왕성, 천왕성에 있는 건 진짜 다이아몬드. 아무튼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실험실 차원에서 비슷한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 놓고 얘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해봤더니 네. 아 이렇게 다이아몬드 결정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안 건데 이게 실험실 차원에서 한 거다 보니까 정확한 건 직접 가봐야 한다. 가보면 정말 다이아몬드 빙하가 있는지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보진 않았죠. 못 가죠. 너무 멀죠. 캐머러 그 해가지고 막 그 유성이 뭐 안 갔어요? 아직 천왕성과 해왕성에 제대로 들어가 본 탐사선은 없습니다. 있는 것만 알고 예. 그 안에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한 거죠. 굉장한 미지의 행성 중에 하나예요. 천왕성과 해왕성이. 예. 그럼 이제 유성이 만약에 도착하면 기계에서 끼 나와서 좀 몇 개 집어넣을 수 그러면 있겠네.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개를 보내서 거기서 끼해서 하는데 드는 비용이 끼해서 가져올 수 있는 맥스보다 비싸. 아 겸사겸사죠. 간 김에. 간 김에. 예. 왜냐면 걔 돌아온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얘가 돌아오려면 거기서 다시 이 중력권을 탈출해서 지구로다가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날아와야 되는데 보통은 가면서 살짝 들려요. 내려서 거기서 제대로 자리 잡고 뭘 해보는 게 화성 정도는 가능하나 나머지는 쉽지 않다. 너무 멀기 때문에 가서 감속하는 것도 일이고 착륙하는 건 더 일이고. 지나가는 게 좀 못 줘요. 지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빨라서. 그쵸. 총알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나가다 끼익 하는 순간 파다다닥 다 부서지는. 쉽지 않죠. 제가 무리한 요구 안 하겠습니다.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다음 거 하겠습니다. 크릴새우 오메가3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을까? 그때 논리가 이랬어요. 크릴새우가 먹이사슬 하단에 있다 보니까 중금속 농축이 덜 돼서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고래 먹이로 쓰인 거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많이 크릴새우를 이렇게 어획하다 보니까 고래가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래 생존을 위협받으니까 중금속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오메가3를 먹어라. 근데 고래가 편식을 좀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고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좀 고사모? 네, 고사모 있죠. 그래서 저 좀 심각하게 좀 이거는 받아들이려고 이것도 제가 왜 크릴새우 이야기를 했는가, 논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맞으니까. 예, 일단 크릴새우부터 하겠습니다. 얘가 크릴새우입니다. 잘생겼네요. 새우가 생겼죠. 예. 근데 새우가 아니야. 새우인데요? 얘가 남극해에 서식하는 아주 작은 소형 갑각류입니다. 근데 새우랑 되게 닮았죠. 새우예요. 예. 근데 너무 새우가 닮았어요. 아니에요. 새우랑 완전 무관하네요. 그 뭐 분리학으로 갔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무관하다는 뜻이 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침착맨님이 있어요. 침착맨님하고 너무 닮은 방구석에 먼지가 한 톨 있어. 스케일을 봤을 때 침착맨님 있고 방구석에 먼지가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침착맨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무릎 있죠. 무릎 잘못 찍었을 때 유명인 얼굴처럼 생긴 무릎이 있어요. 그런 건가? 아니 무릎도 너무 커. 코털 같은 끝부분이 닮은 거야. 저를 닮았어요. 예. 그러니까 침착맨 똑같이 생겼어. 이거 침착맨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그런 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 예. 우주의 거의 먼지 수준으로 안 보이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확대해봤더니 새우랑 비슷해서 크릴 새우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얘 이름은 크릴입니다. 크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이거는 완전 빼박인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냥 크릴이란 애고 얘한테서 추출한 게 바로 크릴 오일. 일종의 기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오메가3로 먹는 건데 얘가 이제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수중 생물들의 식량원입니다. 국에 떠다니는 고기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깃국을 쭉 마시면은 고기에 있는 영양분과 좀 자잘한 고기들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래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쭉 이렇게 들여 마시니까 이거 건더기가 많이 들어오네 얘네들.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먹이 사슬에 대한 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 어획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피라미드가 깨지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아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막말로 이거 새우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방구석 먼지가 침착맨하고 똑같이 생겨도 인간적으로 침착맨 아니니까. 근데 저 진짜 저를 요 정도 유사하게 닮았으면 저 침착맨을 인정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크릴 새우인 거예요. 어쨌건 새우잖아 이름이. 진짜 새우예요. 이름이 새우지만 새우가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크릴 오일은 중금속 함량이 낮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 먹을 거면 크릴 오일에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5, 6년 전에 현직 의학 박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걸 검증을 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한번 가보려고. 왜 그런가? 일단 이게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치사하다 이거는. 이거 치사해요. 어차피 치사해요?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드릴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눈 아파요. 벌써 많이 읽으시는데? 그래요? 네. 눈 아픈데. 잘 읽으시네. 어쨌거나 이게 2012년도 논문인데 크릴의 경우에 세계에서 식량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인 해양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밝혔어요. 이 말은 뭐냐? 크릴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때.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논문만 해도 이제 이때부터 해양 생물의 중금속 축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 보면은 뭐 중금속 함량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게 나옵니다 계속.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중금속이 영어로 헤비메탈이네요. 메탈이죠. 헤비메탈 중금속. 진짜 중금속이네요. 그쵸. 헤비메탈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게 2019년까지 꾸준히 오메가3의 중금속 축적에 대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고 중금속 함량이 낮은 걸 먹어야겠구나. 근데 이제 20년이 돼서야 이제는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양식 홍합으로부터 섭취한 오메가3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크릴 새우의 무분별한 채취 때문에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시대상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크릴 오일을 먹는 게 중금속 함량이 낮아서 좋았더라라고 한 게 이제 저는 이제 6년 전 정보인데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바뀌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점을 제시한 것이죠. 이 시청자분들께서. 버전업이 돼서. 그쵸. 그러니까 중금속 함량이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 뭐 고래 밥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마냥 좋지만은 않다. 크릴 새우를 먹는 것이. 네, 그리고 또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능에 대한 논문도 또 나오고 있고 특히나 먹는 거,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진짜 빨라요 변화가. 예를 들어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게 몸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논문으로. 롤 메타처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우유 같은 경우도 우유 먹으면 키가 큰다. 우유가 몸에 좋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키 안 큰다. 흡수 안 된다. 이게 왔다 갔다 이것도. 이게 먹는 거 이런 거 많다면 이게 거의 매년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거는 영양제 자체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거를 너무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이 본인의 관점을 딱 정하고 시대에 맞게 반영을 해서 스스로 잘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당분간 오메가3 끊습니다. 왜요? 큰 효능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저도 안 먹습니다. 원래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계속 똑같은 아니 거예요?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러니까. 먹습니다 저도. 왜냐면 고래를 위해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동네 뒷산에 가면은 도토리 주워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래를 양보하고 먹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실 분은 드시고 저는 당분간 크리를 좀 안 먹겠다. 속자는 마음으로. 네, 속자는 그동안 미안한 고래야 미안해. 내가 양보할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심각하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많은 분들의 논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거 저 재밌어요. 다음 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피클 국물을 바르면 코가 커진다는 것도 과학적 사실인가요? 주위에 클레오파트라가 피클 국물을 발라서 코가 어떻게졌다 우기는 에스크. 이미 우기는 그분 자체가 에스크가 있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에스크.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딱 듣자마자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 뿌리를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뿌리를 찾았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질문의 근원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그 침착맨님께서 꽤 긴 시간 동안 피클 국물을 위한 헌정시를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래갖고 요거에 대한 일단 말씀을 먼저 쭉 드릴게요. 일단 피클 국물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나트륨과 식초 성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피클 국물이. 이건 근육통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탈수 증상을 겪을 만큼 운동한 이후에 피클 국물 3분의 1컵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근육통이 빠르게 회복됐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육통에도 탁월하고. 두 번째, 수분 보충에도 탁월하다. 피클 국물에 나트륨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 보충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수분 보충제가 나트륨과 칼륨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게 약간 짠맛이 나. 나트륨이 있거든. 땀을 흘린 뒤에 전해질을 빠르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매우 좋은 국물이 바로 피클 국물이다. 네, 좋습니다. 과음을 했을 때 피클 국물을 잠들기 직전에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비교적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다. 숙취 해소에. 그러니까 피클 국물을 안 먹고 그냥 잤을 때랑 피클 국물을 먹고 잤을 때 비교하면 피클 국물을 마시고 잔 날이 조금 더 개운하다. 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효능이 너무 많은데요? 그쵸.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왜 아직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려 목이 아플 때는 피클즙 속에 있는 식초가 기침이나 목 염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사실상 식초 역할이 있네요. 식초가 일이네요. 이미 지금 핵심을 또 관통하고 계세요. 홍초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드리는 게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들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피클 국물의 주 원료가 식초 아니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된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소량의 식초를 먹었더니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고 혈당 수치도 안정화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에 효과적이다. 진짜 효과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햇볕에 탄 피부도 진정시켜. 구리 제품의 광택도 나게 합니다. 피클 국물이 만병통치약이고 뭐 다 쓰임새가 너무 좋아. 시간이 흘러서 빛깔을 잃어버린 구리 제품 있지 않습니까? 피클 국물 묻힌 솜으로 닦잖아요. 그럼 본래 광택이 돌아온다. 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식초에 그쵸? 이 좋은 점은 사실상 식초다. 피클 국물이 아니라 식초다. 그리고 포인트가 오이 피클이에요 보통. 맞죠. 그쵸? 오이가 98%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약간 들어있긴 한데 비타민 C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섭취량이 2000mg이에요. 1일 섭취 권장량이. 근데 피클 안에 2.8mg 들어있다. 즉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영향이 없다. 비타민 차원에서. 그냥 저 오이 피클 자체는 그냥 수분이 거의 대다수고 98% 수분이라는 겁니다. 식감 그 이해는 없네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식초를 먹었을 때 나오는 효능도 오무네, 있고. 오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면역 체계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도 제가 재미로 말씀드렸지만 예. 사실상 우리가 먹어서 뭔가를 치료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가 개선되고 이런 거는 아주 희미한 효과입니다. 예. 그 드라마틱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의사와 상담하고 구입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결제만으로 가능하느냐. 그냥 결제만으로 하는 거는 효능이 효과가 적어요. 거의 없다. 예. 하지만 부작용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하고 구매하는 거는 효능이 드라마틱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재적소에 그만큼 써야 된다. 그렇죠. 부작용도 그만큼 드라마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단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살살 쓰고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보통 우리가 WHO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 뭐 FDA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게 먹어도 죽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해롭지 않은 거에 예. 대한 그거지. 그쵸, 효과가 그쵸. 좋다는 거는 아니다. 효과를 검증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뭐 피클을 만약에 의사의 상담을 받고 사야 되면은 예. 피클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아. 하지만 피클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배달로 받을 수 있다. 예. 이 말은 효능이 거의 없다. 여기까지가 몸풀기입니다. 몸 제대로 풀었습니다. 아 너무 풀었어요 지금. 2번 풀었다가 죽겠어요. 두 번 풀면 그냥 가야 돼. 예. 두 번 풀다가 혼절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양자역학 시작할 건데 예. 양자역학이 예.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 네, 요건데요. 중화TV에서 수강연의의 한 장면이죠. 누가 봐도 침착맨이죠. 그쵸? 그래세요? 근데 누가 봐도 침착맨인데 침착맨님 맞으십니까?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댓글도 하나 갖고 왔어. 얼굴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하는 행동도 거의 같은. 그 땅콩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먹는 게 예. 침착맨님이 아니시죠? 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 누가 봐도 침착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세요. 침착맨님이 저희 가신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쵸? 촬영한 적 없죠. 근데 여기 침착맨님이 계시다가 중국에도 계신 거야. 즉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다. 너무 닮은 사람 아니고 진짜 침착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침착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양자역학의 거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저기 있는 침착맨과 대한민국의 침착맨 이 둘은 어떻게 저렇게 동시에 중국과 한국이 같이 존재할 수 있었느냐. 저 진짜 도플갱어서 있었는데 그냥 진짜 닮았다 했는데 진짜 저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일본에도 않습니까? 있거든요. 일본에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양자역학을 통해 지금까지 예. 그동안 침착맨님께서 방송을 통해 만들어내신 밈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들을 양자역학으로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흥미진진한데요. 진짜 놀란 게 침착맨님 콘텐츠의 양자역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도 모르게 자기 콘텐츠에 양자역학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촛불도 모르면서 전혀 모르지만 오.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지? 오늘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양자역학 이야기를 할 건데 기반을 잡고 가면 더 재밌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 들어보셨습니까? 양자역학 많이 들어봤죠. 뭐죠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침착맨이 중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맞아요. 일단은 양자라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양자. 예. 영어로 퀀텀입니다. 퀀텀. 라틴어로 퀀투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양자역학. 그 양에 대한 거.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에 대한 역학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에 대한 이야기다. 좀 더 쉽게 하면은 아주 작아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의 이야기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예.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양자역학 하기 전에? 그동안 살긴 살죠. 모르는 채로 적용이 돼서. 그렇죠. 괴롭죠. 모르는 채로 예를 들어 적용이 지금 이렇게 라이브 못해요. 양자역학 모르면. 컴퓨터 없죠. 핸드폰 없죠. 양자역학으로 된 거예요? 다 양자역학이죠. 그래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 만드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만드는 건가요? 이게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해하는 거에 대한 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가 양자역학을 모르면 반도체를 설계를 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만한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요 안에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서 조그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결국은 이 조그맣게 만들어진 반도체 때문에 컴퓨터, 뭐 TV, 뭐 핸드폰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뭐 세탁기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간 게 없죠.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모든 것이다 사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자역학을 보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다. 이분이 이제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양자역학을 딱 듣고 침착맨님이 제정신이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미쳤으면 그럼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미치면은 보시면 제대로 될까요? 이해한 건데, 미치면은 아쉽게도 저랑 소통을 못하죠. 미쳤으니까. 아, 그러면 미치나 안 미치나 보는 것도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쵸.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아마도 미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즉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멀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물리학자인데,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리처드 파인만님은 창문을 열어놨나 봐요. 왜요? 목이 물렸는데요? 아, 이마에? 예. 그쵸. 그래도 뭐 저 정도는 괜찮죠. 저 위에는 안 물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분도 양자역학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저분도 양자역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했다. 근데 이분은 조금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로저 펜로즈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론과 실험이 일치하며 동시에 심오한 수학적 아름다움을 갖추었지만 전혀 말이 안 된다. 양자역학.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예. 말이 안 된다. 아, 말했네요. 근데 저분은 안경 바꾸셔야겠는데요? 안경이 조금 기스가 났어요. 안경이 좀 깨졌습니다. 아, 요거는 그럴 수 있죠. 누진 다초점인가? 누진 다초점일 수도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천재들 혹은 노력형 천재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양자역학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계 이야기고, 예. 물론 그것은 바로 원자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원자도 렙톤과 쿼크로 나눠집니다. 저 쿼크 알아요. 야르탄 쿼크. 야르탄 쿼크는 뭐예요? 야르탄 쿼크가 있어. 야. 야르탄 쿼크는 쿼크들보다 좀 더 작아. 별난 쿼크야. 야르탄 쿼크? 야, 이거는 사실 저도 많이 학문적인 성취가 부족합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네. 돼지 서코 바이러스 아세요? 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돼지 서코 바이러스가 야르탄 쿼크 같은 걸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점점 작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제가 그러면은 다음에 몸풀기 퀴즈를 준비해야 되나? 다음 몸풀기 퀴즈로. 중요한 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렙톤과 쿼크까지 가지 않고 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되고요. 네. 원자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느낌 오죠? 예, 네. 원자, 전자.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루 삼겹살 영상을 제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예. 이게 정말 양자세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삼겹살을 가루로 만들었다가 다시 삼겹살에 묻히고 다시 가루로 만들고 떡갈비로 뭉쳤다가 다시 가루로 만들고 무한 반복한다라는 거. 예.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예.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 네, 왜냐면은 더 갔어야 된다. 어떻게 가야죠? 원자 단위로 가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가루로 드셔보셨으니까 이제 원자 삼겹살을 드셔보셨습니까? 원자로 가라. 원자로 가는 거죠, 원자로. 네. 원자 삼겹살. 그렇죠. 이러면은 사실 삼겹살의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 사슬이 있는 원자와 분자의 3차원 배열로 돼 있어요. 탄소, 질소, 뭐 산소, 뭐 수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결국 탄소, 질소, 산소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주성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과 단백질이 교차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바로 삼겹살이거든요. 예. 삼겹살은 결국 원자 삼겹살부터 시작할 수 있다. 네. 저거를 다 갈아가지고 다 잘라내는 그쵸. 거예요? 이제는 이 원자 단위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자 삼겹살로 다시 드셔보시게 하는 거죠. 제가 삼겹살을 더 잘게 갈았으면은 양자역학을 이해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가루에서 끝났다는 게, 이거는 풀 컨디션의 침착맨님이셨으면은 분명히 원자까지 갔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쿼크. 네, 그렇죠. 쿼크와 렙톤으로 구분되는 쿼크 렙톤, 보손과 페르미온 삼겹살로 가는 거죠. 페르미온? 네,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가설로만 존재하는 촉근 삼겹살. 촉근 이론. 네, 촉근 이론. 촉근 이론 그거요? 촉근 이론이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길이가 플랑크 길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촉근 삼겹살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 없어요. 이제 끝이야, 그게. 그럼 왜 갈아요?
근데 아직 가설이라 못 갈아요. 아. 예, 이론상으로만 갈 수 있고. 다행히는 삼겹살 먹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먹을 수 있으나 탄소, 수소, 질소 맛이 안 날 거다. 예, 왜냐면 이게 원자 삼겹살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개념을 먹는 거죠. 그쵸. 개념을 먹는 거예요. 개념을. 근데 이 먹는다는 개념이라는 거. 근데 이게 결국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오. 예. 왜냐면 실제로 모든 만물이 이래요. 예. 모든 만물이 가루 삼겹살과 동일한 겁니다. 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탄소 기반 생명체 우리가 탄소가 제일 많고, 물론 탄소가 제일 많다 볼 수 없겠다. 뭐 물. 네, 미생물,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해가지고, 돼지석고 바이러스.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예. 근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 예를 들어 가루. 예. 가루보다 더 작아. 사실 원자야, 원자. 예. 얘네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자는요? 분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시간도 흐르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그럼 원자는 뭐예요? 얘네가 어떻게 다시 돼요, 나중에? 재구조화되는 것뿐이에요. 원자의 조립 상태만 변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노화가 된다는 게 원자가 뭐 배치가 뭐 어떻게 된다거나 그쵸. 뭐 다른 요소가 추가가 그쵸. 된다거나 이렇게 조립이 다르게 형태가 된다는 조금 거지.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 입자 하나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아. 이게 바로 양자역학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원자 상태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죽음이란 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의 꿈을 원자 상태로 이뤘어야 그렇죠. 되네요. 만약에 불로불사가 진짜 원하는 거면 내가 불로불사 약을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불로불사다. 나를 갈아라. 나를 갈아라. 그러면 완전 불로불사지. 나를 가루 진시황으로 만들어. 그치. 원자진시황. 원자 진시황. 그래서 원자진시황이 돼서 야르탄 코크 진시황. 그렇죠. 야르탄 코크는 제가 근데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아, 아직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적용이 좀 어려웠고. 가루황. 가루황이 됐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가루황이 되면 불로불사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진시황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진시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이제 통일 왕조를 구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갈았어요. 그들은 다 불로불사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인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그토록 염원했던 그러니까. 불로불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불로불사지 가는 순간 죽긴 해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의 불로불사다. 예. 하지만 가는 순간 죽었다. 죽었다. 예. 인간이 아니다. 요 개념을 가루 삼겹살에서 이미 적용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원자의 기본 구조입니다. 모든 원자의 기본 구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봤을 때 이 원자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빼기가 자꾸 도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돌아요. 예. 요 마이너스가 전자들이잖아요. 예. 원자 핵을 놓고 전자들이 도는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은 알아 어디 있는지. 하지만 그게 저런 원궤도를 돈다라고 편의상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저 궤도 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자 상태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 어떤 과학 장치를 통해서? 관측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차근차근 밟아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얘를 실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일 텐데 본다라는 게 뭐죠? 눈으로 이렇게 본다. see. 본다는 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오늘 양자역학을 한 걸음도 못 나가. 심창민님 다 보이죠, 제가? 저 보여요. 저 보이시죠? 예. 다 보이죠? 예. 제 원자가 보여요? 원자가 안에 있으니까 되게 재밌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서로를.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한 다 원자야. 근데 안 보여. 그쵸? 원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는 보이나 원자는 안 보여. 그 정도로 작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저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일단 편의상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요 그림은 많이 보셨죠, 사실?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자체에도 굉장한 충격과 공포가 있습니다. 약통에 저런 거 많아요. 약통 그 영양제통 같은 거. 그렇죠. 네. 인간 이러고 이렇게 막 중앙에 막 뭐가 있어요. 인간이 일단은 저 원자의 예. 크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작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작을 것인가? 이게 상상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단순한 원자가 이제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수소원자. 네, 수소 원자를 1m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실제 1m는 얼마나 커질까? 일광년. 1광년. 1광년은 너무 커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돼요. 별거 아니네요.
아니 그렇게 작다고 막 하셔가지고 바람 드셔가지고 이거는 근데 원자도 별거 아니구만. 너무 센 거야. 아니 너무 세. 일광열 너무 그래요? 세. 예를 들어서 태양까지 혹시 걸어서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엄두도 안 나죠. 그쵸. 엄두가 아니라 아마 대를 이어서 가도 도착 못해요. 예, 몇천 년이 걸려요. 걸어서 가면. 그렇죠. 예, 근데 태양까지가 빛의 속도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빛이 열심히 뛰어도. 근데 빛의 속도로 1년을 간다. 8분까지가 걸어서 몇 대를 가도 못 가는데 태양까지. 근데 1년을 간다? 이건 엄청난 거리죠. 그래도 원자는 일광년 정도 안 되면 작다는 딱지는 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너무 스케일이 큰 거야, 침착맨. 이 그릇의 크기가. 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다 이러면은 이 정도 크구나 하는데 이미 일광년이 나온다는 거는 대인배? 이 대인배다. 이건 진짜 대인배다. 이거는 와.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인배지? 그러면 일광년까지는 아니고 반광년. 길이상으로 일단은 미터잖아요. 1미터가 얼마나 커지냐면 400억 미터가 됩니다. 400억 배가 커지는 거예요. 길이가.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게 가까워 보이죠? 되게 가깝네요. 가까워 보이죠? 태양이 엄청 커서 그런 건데 우리가 요 바로 옆에 화성까지 가는데도 보통 편도 1년 잡아요. 근데 이제 이 태양까지 가는 4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와, 근데 엄청 한 4년 걸리나요? 더 빨리 가죠. 가는 속도로 비교할 수 없는 게 태양 쪽으로 가는 거면 가속이 붙어갖고 더 빨리 가요. 땡기는 힘이 세서 워낙 그쵸. 커서 태양이 워낙 땡기니까 실제로 태양 탐사선 솔라 파커 프로브가 굉장히 빠른 속도, 인류가 만들어낸 물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너무 빨리 땡기니까. 원자는 그렇습니다. 원자 그렇게 작아요. 1m로 늘려서 400억 m가 되니까 원자핵은 더 작아요. 원자핵은 얼마나 작냐면 원자핵을 1m로 늘리면 진짜 1m는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의 700배. 원자핵하고 원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원자끼리 만났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자핵은 안 보이네요. 원자들을 쓰는 이걸 그 현미경을 봐요. 야, 이게 지금 굉장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똑똑하시다, 진짜. 그래요? 또 진짜. 제가?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과학자 할 걸. 그러니까 과학자 했어야 돼. 이과 그냥 옛날에 2학년 때 이과 할 때 그냥 이과 할 그러니까 걸. 과학하셔갖고 그냥 노벨상 받고 저희 채널 한번 오시지. 그림도 못 그리는데 괜히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 다 망쳤네. 근데 진짜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잠깐 멈춰놓을게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렇게 작은 애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작은 애들이 이렇게 돼 있지? 전자는 왜 이렇게 돌고 있지? 무슨 힘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고 양자역학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작은 걸 알게 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게 나왔어. 그러면은 원자가 이래. 그 원자가 만드는 구조가 이래. 이러니까 이런 거다. 라고 일종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제가 미쳐서 설명을 못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양자역학을 이해한 게 아니라 양자역학과 관련된 특성들을 이해한 거죠. 일종의. 네. 미칠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뉴턴이 만든 고전역학.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를 이끌어왔던 과학입니다. 이게. 고전역학. 보통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수많은 것들 밀고 당기고 빗면으로 올라가고 당기고 내리고 움직이고 지렛대로 파고 막 찍고 막 땡기고 하잖아요. 도르래 저거. 도르래 뭐 일종 지뢰 일종 도르래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뉴턴 역학, 고전 역학입니다. 근데 얘네들로다가 양자역학에 있는 이 작은 세계를 설명을 못해요. 별개의 세계. 별개의 세계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다르니까 이게 상식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사용하던 물리학을 전부 버려야겠구나. 이것들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싹 버리고 새로운 역학 체계를 만들어서 딱 정리한 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애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자한테 적용되는 것은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역학이에요. 근데 그쵸.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고전 물리학이 적용이 되나요? 굉장히 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미쳤어요. 저 질문이. 미쳤어요? 네. 양자역학 이해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바다로 가. 바닷가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바다야. 그러면 바닷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가 어디냐? 이거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바닷가죠? 바닷가는 바다가에 그러니까 땅 바다가 없는 곳 땅. 그건 해변.
해변. 바닷가. 바닷가는 보통 우리가 얕은 물이 있는 곳을 바닷가라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쵸, 그것도 그쵸. 몰랐어요. 근데 무슨 양자역학을 배우겠다고 바닷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를 망둥어 사는 데까지가 바닷가야. 그러니까 근데 망둥어가 덩치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큰 망둥어 사는 데까지. 그 큰 망둥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크다라는 모든 거. 망둥어. 모든 망둥어. 그러면 예를 들어 망둥어를 태평양 한가운데 집어넣으면 거기도 바닷가입니까? 망둥어가 한 달 이상 살 수 있는 곳. 한 달을 산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과학자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어디까지를 고전역학의 경계로 보고 어디까지를 양자역학 경계로 보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에 대한 핵심에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플로우를 준비해 왔는데 예. 침착맨님이 이미 이 앞에 플로우와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늘리고 있네요. 아니 일종의 티저 홍보죠. 그러면은 이것만 해주세요. 제가 내일 오전 9시에 말관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미치면 못 가잖아요. 대신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문제 생기면은 미치면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촬영 못 갑니다. 근데 미쳐서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촬영은. 침착맨이 올 줄 알았는데 미친 침착맨이 왔네? 미친 이효리. 오히려 좋아. 오늘 좋아. 방송 대박이다. 미친 이효리 어떻게 골랐어요? 미친 침착맨 어떻게 그치? 골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종이 딱 해갖고 예. 촬영 종료 후 다시 포장해서 다시 앞에 포장해서. 두면은 우리 쿠팡 프레시처럼 다시 가져가는 거지. 이제 문제 해결됐고 고전 역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왜냐면 새로운 역학 체계를 세우기 전에 가야 돼. 고전 역학은 물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본으로 하는 역학이요. 가장 쉽게 말을 하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 위치와 속도를 알아. 그러면 모든 것은 결정된다. 이렇게 가. 예. 그러면은 3초에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있겠죠. 예. 이제 앞으로 갑니다. 예. 그럼 가다면 3초에 어디가 있죠? 여기 앞에. 여기가 있죠. 예. 저의 현재 위치랑 방향과 속력을 알면은 다 예측돼요. 예를 들어 침착맨님한테 제가 한 대 맞았어. 예. 그럼 맞기 3초 전에 침착맨님 주먹은 어디 있지? 맞기 5초 전에 어디 있지? 예. 그러면 이미 저는 한 달 전에 침착맨님 주먹의 위치와 속도를 통해서 예. 내가 한 달 후에 방송하다가 맞겠구나. 이걸 예측하는 거지. 이 그게 고전역학.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 모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전부 다 안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알면 예측할 수 있다. 뉴턴은 한 대도 안 맞았나요? 뉴턴은 무조건 맞죠. 모든 걸 몰랐으니까. 뉴턴이 주식 망했어요.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처음에 조금 올라가서 야 흐름이 왔다 하고 이제 올인했다가 폭삭 망합니다. 그때 뉴턴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이 주먹으로 맞는 건 광기거든 일종의. 뉴턴 사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좋아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예. 내가 거의 뉴턴급이야.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 중력을 내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과가 떨어졌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김성모 작가님은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과가 근성이 없네. 사과가 금성이 없네. 토마토가 출동하면 어떨까? 토!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사과를 당겼네?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당기지 않았을까? 서로 당기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닐까? 라고 중력을 발견한 걸로 생각해 사람들이. 단지 사과 쪽에 근성이 없었을 뿐 서로 땡겼을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뉴턴은 이런 생각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네? 그런데 왜 저 하늘에 달은 떨어지지 않지? 거기로 간 거야. 달은 왜 떨어지지 않지? 난놈이다. 뉴턴 난놈이야. 사과와 지구 사이의 중력을 확대해서 보편성으로 확대한 거예요. 달과 지구와의 관계,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로. 예. 즉 하나의 현상을 확대해서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뉴턴의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망했다. 헛똑똑. 달은 왜 떨어지지 않지? 내 주식은 떨어졌어.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달은 떨어지지 않았지? 내 주식은 달이 아니구나.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 주식이 당긴 게 아닐까? 아래 좌표로 당긴 게 아닐까? 내 주식은 떨어진 게 아니다. 왜 당겼지? 당긴 거다. 왜냐면 모든 게 다 땡기니까 땡기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슬픕니다. 아무튼. 네. 눈물이 당긴 게 아닐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치와 속도만 알면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 빼고 다 가능하다. 예. 이런 게임. 배그네요? 배그 같은 게임. 예. 이게 재밌는 이유가 바로 고전역학 때문이에요. 내가 조작하잖아요. 뭐 움직이는 방향, 마우스 돌리면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가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앞을 누르면 3초 후에 어디 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캐릭터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쵸? 실감나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이 몰입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게임 안에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 물리 엔진. 그쵸.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한 물리 엔진이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모든 물체가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현실과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과 동일한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물리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느냐가 게임의 몰입감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이렇게 리얼한데 엔진 이름이 언리얼 엔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완전히 공감이 돼요. 이런 겸손에. 저희 채널명이 안 될 과학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 자주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한 거였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안 될 과학. 침착맨님 같은 경우도 예. 침착하십니까? 안 침착해요? 그러면은 침착맨으로 한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침착하니까 침착맨이다. 이거 진짜 겸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렇게 침착하는 것조차 사실은 발광이다. 발광맨으로 했으면은 그러면 발광맨이야 채널명이. 예. 근데 당장이 침착해. 어. 그러면 나의 발광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만 잘 된다. 이게 정말 정교한 물리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해. 아예 그냥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려고 비유를 갖고 왔습니다. 요분 아시죠? 알아요. 퀵실버 되게 빠르신 분. 진짜 빨라요. 그렇죠. 오른쪽 분도 퀵실버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이게 회사가 달라. 왼쪽은 지금 보니까 알겠고 오른쪽은 어디에 나와요? 요쪽 이제 엑스맨 쪽 계열사. 엑스맨 잘 네. 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제 중소 퀵실버, 왼쪽에 약간 대기업 퀵실버. 근데 중요한 퀵실버 왜 갖고 왔냐면 퀵실버 굉장히 빠르죠. 예, 빠르죠. 엄청 빠르죠.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얘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엄청 빠른데?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하면 계산돼요. 퀵실버의 속도를 알면 됩니다. 근데 엄청 빨라. 보이지도 않아 눈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오산에 있는 거야. 하지만 계산은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알면. 속도를 알면 계산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얘를 보는 순간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을 때 엄청 빠르게 계속 가고 있어.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안 돼. 안 되죠. 너무 빠르니까. 예.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움직이는 잔상이 보이잖아. 예. 그럼 얘가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대충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감이 와요. 예. 잔상이 남으니까. 근데 얘가 멈췄어. 얘 멈추면 어디 있는지 알죠. 엄청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근데 멈춰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쵸. 서 있으니까. 방향을 모르잖아. 잔상이 안 남으니까.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모르고.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에 있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면 반드시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비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비유를 든 거지 불확정성의 원리는 훨씬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에 대한 거고 이 둘 중에 하나의 물리량만이 결정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왜곡된 불확정성의 원리 설명입니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알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특징이에요. 지금 비유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미친 사람이네요. 미친 거죠. 지금 조금씩 미쳐가는 거고 지금 그래서 비유 미쳤다 이러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차라리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게요. 비유 들지 않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작아. 얘를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을 받고 사라져버려요. 너무 작으니까. 가까이 가는 움직임만으로도 바람이 돼가지고 날아가요.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근데 멀리서 보면은 얘가 날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어. 어딘지. 근데 안 보여 멀어서. 이거야. 아시겠어요? 계속 터진다,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은 보이는데 어디론가 가. 날아가 버려. 열받아. 열받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왜곡된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왜곡된 설명을 하냐면 뒤로 가면서 이게 조금씩 보정이 되긴 할 거예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포켓몬스터 생각하시면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에서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몬스터볼에 피카츄가 들어가죠. 예.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돼. 왜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좁잖아. 호이포이 캡슐의 원리로. 근데 그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이상한데 얘네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안 하죠. 예. 그냥 잡으러 떠나죠. 잡아요. 예. 맞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당연한 게. 지금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 벌어진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 너무 이상해.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근데 잡혀 일단 어쨌거나. 그러니까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포켓몬 신도 잡히니까 롱스톤도 잡히고. 그러면은 두드려 팬 다음에 몬스터볼을 던지면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진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고 몬스터볼로다가 사냥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 이해는 안 되는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아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떤 패턴과 규칙이 있고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면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벌어지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고 양자역학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 이거 완벽하게 왜 그런지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양자역학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자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원자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점 있습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침착맨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었어. 이거 모르겠죠? 네. 모르겠는데요? 요게 지금 원자예요, 원자. 요 가운데 있는 포도송이가 원자 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원자 핵이 요런 느낌에 담겨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도 비슷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거는 올바른 스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쉽게 얘를 뻥튀기 시켰어요. 예. 이 원자 핵은 실제로 훨씬 작고요. 이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들, 얘네들과 이 원자 핵 사이 요 거리, 이 거리는 엄청나게 멀다. 이게 어느 정도 뭐냐면 이게 실제 짐벌 예. 지금 이거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짐벌이 한 요만하죠. 요 짐벌을 서울시청에 갖다 놨어요. 이게 원자 핵입니다. 네. 전자 어디 있을까요? 주위를 도는 전자. 저 부천시청 정도. 주위를 드는 전자가 서울의 완전 외곽을 돌고 있는 먼지입니다. 먼지. 이 말은 뭐다? 요 사이는 텅 비어 있어요. 짐벌과 먼지 사이 이 엄청난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하는데. 그쵸? 완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자가 비어 보입니까? 꽉 차 보여요. 꽉 차 보이죠?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졌잖아. 우리 몸이 비어 보여요? 예를 들어 이 상태잖아요? 빈 공간이 다야 그냥 아예. 사실상 빈 공간이죠. 다. 그럼 사실상 그냥 이건 빈 거예요. 이거는 투명해야 돼. 근데 우리는 꽉 차 있다 느끼죠? 알았습니다. 전자가 미친 듯이 돌아서 이거를 맞아요. 전자가 미친 듯이 전자의 반발력으로 모든 걸 튕겨내요. 철벽 수비야. 거의 미쳤어 얘는. 그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모든 텅텅 게 비었어.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네요. 다 텅텅 비었어. 다 이상 모든 게 다 텅텅 비었어요. 왜냐면 다 원자 맞아요. 결합으로 됐기 때문에 다 텅텅 비었어. 지금 이게 우리 태양계란 말이죠. 얘네들 말고 태양계 뭐 크리티컬한 애들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은 텅텅 비었잖아. 끼케야 뭐 금성 잠깐 보이고 뭐 달 가까우니까 보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었어 원자 세계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우리는 비어 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그림으로 보던 그런 스케일이 아니야. 알찬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없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공기도 원자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도 원자 분자죠. 네. 분자로 존재하죠 거의. 기체. 그쵸. 근데 이 기체는 막 전자가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눈으로는 왜 안 보이고? 걔네 밀도는 사실 완전 차이가 있죠. 이 원자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네, 엄청 띄엄띄엄 있죠. 걔네들 결합해 있지가 않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원자 때문에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걔네가 거기에 되게 적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기체 자체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얘네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모든 접촉은 사실 원자의 핵심은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과 무관하게 전자끼리의 반발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접촉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침착맨이 딱 눌렀어. 제가 침착맨님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눌렀잖아요. 아니야. 텅 비어있어. 먼지. 제 손끝에 있는 먼지 같은 전자가 침착맨이 손등에 있는 먼지 같은 전자를 서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전자가 만났을 뿐, 먼지가 그쵸? 만났을 뿐, 그 안에 있는 원자핵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알맹이는 만난 적이 없고 알맹이를 만졌다고 할 수가 없고 이렇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닿았다라는 개념을 다시 정해야 돼요. 뭐가 닿은 거야 도대체 이게? 예를 들어서 전자가 닿았죠. 그러니까 그걸 닿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닿지도 않고 전자끼리의 반발력으로 밀어낸 거지 전자끼리도 닿지 않았어. 이 말은 뭐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어. 예. 치안이죠. 예. 하지만 내 엉덩이를 만진 치안은 실제로 내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 거야. 내 엉덩이의 전자의 반발력과 치안의 손바닥에 있는 반발력,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내 바지의 전자와 그치? 그치 엉덩이라는 게 그치 엉덩이가 전자가 만난 거예요. 안 만났다니까요. 서로 밀어낸 밀어낸 거예요. 그쵸? 먼지끼리. 예. 이 말은 뭐다? 이 말을 경찰서 가서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쵸? 예. 근데 어쨌거나 양자역학적으로는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 겁니다 치아는. 예. 그쵸? 이 말은 뭐다? 애인과 키스를 해요. 실제로 키스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술과 내 입술에 있는 전자가 서로를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예. 이 말은 뭐다? 키스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여친과 똑같아요. 팔짱 껴보신 분들, 안 껴보신 분들, 똑같아요. 모두 다 우리는 한 번도 이성과 닿아본 적이 없는 거야. 양자역학적으로. 지금 저 뒤에 있는 구찌 의자, 예. 저 중고잖아요. 예. 중고 아닙니다. 밀어냈다. 누구도 저 의자에 앉은 적이 없으면 중고가 아니죠. 모두의 엉덩이에 있는 전자가 구찌 의자에 있는 전자를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그럼 저거 새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사실래요? 새 거도 사지 않죠 하지만. 중고도 안 사는데. 예. 그러면은 저게 때가 타는 이유는 다른 원자가 결합해서 지금 때가 탄 게 아니라 때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과 구찌 의자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이 밀어내다 지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거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궤도님은 반쯤 약간 미친 양자역학을 것 같죠? 이해하신 것 같아요. 반쯤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이해하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내일 방송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5억 년 버튼입니다. 아, 5억 년 네. 버튼. 저는 이 5억 년 버튼에 대한 거를 하실 때부터 네. 아 이거는 정말 양자역학이 얹혀져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양자역학이 안 나왔을까? 이건 역시 침착맨님이 진정한 입자물리학자다. 어떻게 이런 거를 콘텐츠로 했지? 이건 양자역학인데 완전히. 아, 놀랍게도 이거 저건 제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했잖아요. 아, 했으면 제 건가요? 했으면 침착맨님 거죠. 뭐 전자 같은 건가요? 서유기 침착맨님 겁니까? 하지만 침착맨님의 서유기가 있잖아. 아. 삼국지 침착맨님 겁니까? 유비 아세요? 모르잖아. 아, 그렇죠. 하지만 침착맨의 유비가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침착맨님의 관우 고중량충이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침착맨님 거죠. 그러면 삼국지의 관우가 안량의 목을 베었는데 안량의 목을 베었을 때 관우의 청령도에 있는 전자가 안량의 전자를 너무 좋다 이거. 알량의 목에 있는 전자들이 반발력 있잖아요. 예. 이거를 쳐버리니까 목의 결합을 끄는 거예요. 목의 벼락. 청령 언월도의 전자의 반발력으로 안량의 목의 결합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가 닿진 않았어요.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닿은 게 아니다. 그렇죠. 목을 썰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모든 게 결국 전자의 반발력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패싸움 하잖아요. 그 두드려 맞잖아요. 예. 이것도 맞은 사람, 때린 사람 모두가 닿진 않았어요. 모두가 닿지 않았어요. 단지 상대방의 주먹에 있던 전자가 반발력으로 나의 볼의 전자를 밀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 내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지만 나의 얼굴도 걔의 주먹을 때린 겁니다. 쌍방과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내 볼이 더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근데 경찰관들, 판사들 양자역학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분들? 안 미쳤죠. 안 미쳤죠. 즉 그분들에게 양자역학적 관점은 괜히 양자역학적 관점 얘기했다가 그분들의 봉이나 주먹으로 또 반발력 당한다. 더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린 게 아니가. 그리고 그치. 근데 때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분들의 전자의 반발력으로 내가 닿지 않았지만 밀려났잖아요. 네. 기분이 많이 안 좋죠. 만약에 상대방을 때리진 않았는데 전자와 전자를 제 주먹의 전자로 상대방을 밀어냈을 경우에는 예. 경찰관이 담당 경찰관이 양자역학을 배운 사람이길 좀 바라야 되겠네요. 아 바래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사회 통념상 양자역학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고전역학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쉽사리 먹히지 않죠. 그날이 빨리 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좋겠는데 쉽지 않고 아무튼 5학년 버튼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혀를 내둘러요. 이거는 보세요. 이 5학년 버튼 설명 잠깐만 해주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금만. 5억령 버튼이라는 예. 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5억년 버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주는데 작동 원리가 5억년 버튼을 누르면 예. 누른 순간부터 다른 시공간으로 빨려 그렇죠. 들어가서 5억 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냥 무한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5억 년을 버텨야 돼요.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려야 돼. 뇌세포 노화되고. 죽지도 못해요. 미치지도 못해요. 아. 그냥 무조건 견뎌야 돼. 그 시간을. 견디고 5억 년이 끝나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다른 시공간에서 보낸 5억 년이 적용이 되지 않고 누른 순간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눌렀다는 자각도 없이 바로 지급되는 1,000만 원을 받게 돼요. 당신은 그러면 5억 년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도 다 사라지고.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르고 나서 갔다가 와서 기억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5억 년을 경험하고 와서 기억이 삭제되는 순간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기억이 삭제된 나는 과연 나인가? 왜냐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바꿨어. 근데 예전에 쓰던 하드를 그닥 꼈어요. 그러면 윈도우도 똑같이 뜨죠. 깔아놓은 것도 다 똑같이 있죠. 뭐 게임도 그대로 있죠. 이거는 내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봐요. 이건 예전에 내가 쓴 컴퓨터가 맞아. 근데 하드를 바꿨다. 기억을 바꿨다. 이거는 완전 새 컴퓨터입니다. 다른 컴퓨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어디까지 나로 정의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복잡한 장치예요. 근데 이러한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5억 년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건 누른 게 아니라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전자가 또 시작했나요? 스위치에 있는 버튼에 있는 전자와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날아가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누른 적이 없는데. 뭐 전자가 날아갔겠죠. 다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보면은 네. 전자만 이래요. 그러니까 전자가 다 있겠죠. 저는 5억 년 버튼이라는 철학적인 질문 자체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즉 나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게 예를 들어 나야. 전자가 반발력으로 민 거를 눌렀다고 가정해.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옷까지입니까? 내 몸까지입니까? 몸은 어떻게 정의하죠? 결국은 다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뿐인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죠. 결합이 안 끊긴 때까지 아닐까요? 근데 그 결합이라는 것도 전부 입자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 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나를 정의하는 게 옷까지인가? 신발까지인가? 신발이 닿아 있는 지구까지인가? 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이 관점상으로는 전부 전자의 반발력으로 지금 밀어내거나 결합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상 5억 년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까지 날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하면 지구까지 다 날아가야 돼요. 저 때문에 죄 없는 브라질 사람도 그쵸. 다 우리가 막 20억 명이 다 같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영문도 왜냐면 모르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다 같이 5억 년 그쵸? 견뎌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5억 년 버튼은. 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사실 그냥 육안으로 보면 나는 너무 뻔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옷 안에 있는 그냥 뭐 몸뚱아리가 뭐 난데. 그렇죠. 근데 그 사고 자체가 사실상 너무 비과학적인 거죠. 그냥 어떤 그동안 그렇게 인지를 해왔던 그쵸. 그냥 개념의 문제고 그쵸. 실질적으로는 뭐 땅하고 이제 닿아 있으면 이 결합 구조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통념상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착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궤도님 다음 달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럼 저를 초대했죠. 그럼 제가 알몸으로 옵니다. 왜냐면 나를 초대했으니까. 근데 통념상 옷을 입고 오잖아. 이것은 옷도 나예요. 왜냐면 옷은 초대한 적이 없어. 침착맨님이 손톱 곧 떨어진 애들이에요. 얘네 초대는 손톱 다 뽑고 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통념상의 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이해하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초대할 때 잘 초대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벌어집니다. 순간이동. 손오공이 순간이동 하죠. 옷도 같이 가요. 맞아요. 옷도 같이 가요. 피콜로 잡고 가면 피콜로도 같이 가요. 맞아요. 하지만 피콜로를 잡은 적이 없어요. 손오공은. 오직 피콜로의 손과 손오공의 손이 전자끼리 반발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작됐나요? 그러면은 피콜로를 잡았다고 누가 검증하죠? 닿은 적이 없는데. 이 말은 뭐다? 순간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친구를 같이 데려간다? 옷이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을 기준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순간이동 할 때마다 지구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 그럼 브라질 사람 영문도 모르게 나메크성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무서운 문제.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국환 아저씨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쵸.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 어디까지가 난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전혀 너를 알수 어떻게 없어요.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원자를 어떻게 알고 전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국환 아저씨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양자역학을 아시는 분이다. 네,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이 과학자거든요. 김국환 아저씨도 과학자죠. 과학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타타타. 접시도 깨고 접시를 깨는 건 누가 깹니까? 결국 중력이 깨죠. 이것도 다 과학인 거예요. 접시가 근데 깨지는데 그게 결합이 끊기는 거지 전자와 전자가 만나는 거죠. 결합이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접시를 깨는 거는 두 가지 힘인데 예. 바닥에 던지면 중력 때문에 내려와서 충격을 받잖아요. 예. 충격을 받는 건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바닥의 전자의 반발력과 접시의 반발력이 부딪히면서 결합을 깬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전자기력으로 접시를 깨자라는 곡이 나온 거죠. 자 이제부터 그쵸. 야, 자 이제부터도 대박이다. 접시 자 이제부터라는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야. 이제부터 중력과 전자기력으로 접시를 깨자. 야, 이것은 거의 일종의 대통일장 이론이 나오는 수준의 양자역학이네.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김국환님 특집 한번 할까요?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노래도 같이 훑어보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노래들이 너무 과학이 많아요. 사실 존재하는 노래들이. 접시를 깨자. 명곡이죠. 또 이제 앤트맨 되게 재밌는 게 앤트맨 이전에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은 예. 설명을 안 해요. 왜 커지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혹시 보셨어요, 과거에? 애들이 커졌어요. 뭐 애들이 줄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저희가 비슷한 연배라서 알 수 있는 건데 애들이 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뭘 맞아요. 실수로 뭘 맞아서. 빔을 쐈나? 맞아요. 빔 같은 걸 맞아서 갑자기 작아지거나 커지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원인은 뭐다? 그냥 과학자 너무 모호해요. 개발해버렸다. 실수로 개발해버렸네. 나 조금 천재인지도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작아져. 예, 그쵸? 효과는 있어요. 근데 앤트맨이 유일하게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네, 앤트맨에서 피 밉자를 맞으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거든요. 피 밉자를 이용해서. 예. 근데 커지거나 작아지는 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다를 이용해요. 이 피 밉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를 줄여요. 그러면 어차피 비어 있잖아. 전자를 원자핵에 붙여버려. 쫙 줄어들어. 그러면 서울만한 크기가 서울시청만해지는 거야. 압축이 돼요. 모든 입자가 그렇게 작아지면 개미만해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텅 빈 공간을 더 키워. 아예 더 늘려. 그럼 저렇게 배보다 커지는 거죠. 어차피 전자는 전자끼리 반발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저렇게 커진다. 공간만 넓히면 어차피 전자가 반발력을 다 쳐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양자역학이 기반으로 된 앤트맨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저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술적 허용이 들어간 건데 기본적으로 원자핵 주위를 그 정도 거리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물리적인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린다는 건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럼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이 예술적 허용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류의 과학이 진짜 극도로 한 막 몇천 년, 몇만 년 뒤에 진짜 이 양자역학을 그냥 모든 걸 빠삭하게 그냥 다 구조를 파악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조절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능할 확률이 있죠. 양자역학은 그래요. 확률이 0인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 그럼 자이언트 궤도님이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자이언트 궤도가 되면 이제 작게 말해도 온 나라가 듣겠죠. 제 이야기를. 그러면 저쪽에서 자이언트 찬호 형님이 걸어오시겠죠. 네, 대결하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사람은 하루 종일 특강을 듣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럴 거면 5억 년 버튼이나 누를 걸 이러면서. 누를 걸. 그래서 일단 말도 안 돼요. 지금 기술로는. 하지만 발상 자체가 양자역학이다. 앤트맨은. 그래도 신기한 성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이제 한 반 정도 왔는데 좀 잠깐 쉬실래요? 왜냐면 지금 약간 쉬었다. 왜냐면은 지금 좀 혹시 또 이뇨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전자 계속 나오죠? 나와요. 계속 나오죠. 정들었거든요. 안 나오면 섭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제 거의 중마고우입니다. 전자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쵸. 전자를 자꾸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그래서 이 입자와 파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냐면 여기가 지금 딱 약간 쉬는 포인트인 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의 특수한 세계로 떠납니다. 뒤에 슈레딩거 고양이 재밌는 거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그 방구 이야기가 좋은 게 예. 결국은 좋아요. 방구, 신현규, 유현덕 예. 전부 입자입니다. 하지만 이 셋의 상호작용이 있어. 예를 들어 신현규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그죠? 신현규? 그 상호작용을 유현덕이 함으로써 신현규와 방구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현규 이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